사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정부가 다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은 틀어막고 종부세는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례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죠. 집값에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를 정해놓은 건데 현재 서울에서는 최대 40%까지입니다. 이걸 집값이 9억 원을 넘어서면 20%로 줄이고 15억 원이 넘으면 0%,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그것도 출처에 문제가 없는 돈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이세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처럼 시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아파트 3채 중 2채 이상이 15억 원을 넘어갑니다. 송파구는 절반가량,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대출 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 대출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다음 주부터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이 현재는 집값의 40%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부분엔 20%만 적용합니다. 1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한도가 1억 원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중 37%는 시가 9억 원 이상입니다. 10채 중 4채가 고강도 대출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규제 강화에서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1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전세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서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정부는 세금 처방도 내놨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내년에 더 올리고 공시가격도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매기는 양도세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6개월 내에 서둘러 팔라는 얘기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주택은 지금보다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0.2에서 0.8%포인트가 올라 최대 4%가 됩니다. 집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약 340만 원 오릅니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1,800만 원 수준입니다. 100억 원이면 종부세는 2,800만 원 오릅니다. 전체 보유세도 2억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도 끌어올립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70% 이상으로 올리는데 특히 30억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라도 집이 한 채뿐인 노인은 지금보다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높이는 대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줍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졌던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일부 열어준 겁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넓어집니다. 같은 강남 지역이라 해도 핀셋으로 집어내듯 각 동마다 다르게 적용했는데 이번엔 그물을 펼칩니다. 내일부터 서울 지역 절반 이상 그리고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까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풀어 오른 걸 꾹 누르니까 집값 열풍이 바로 옆으로 밀려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지만 상한제는 비껴간 지역, 서울 동작구, 양천구, 경기도 과천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대상 지역을 확 넓히기로 했습니다.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13개구 전체가 해당됩니다. 성북, 은평 등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5개구에선 해당 지역 37개 동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내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집값이 더 뛰는 걸 막기 위해 공급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것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을 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 세우는 4만 호 가운데 내년까지 15,000호 이상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2023년까지 서울에 5만 5천 호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이번 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째, 종합대책으로는 8.2와 지난해 9.13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9.13 대책은 한마디로 집은 한 채만 가지시라 한 것이었죠. 이번은 한 발 더 나가서 한 채라도 대출을 얻어서 강남에 살 생각은 접으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혹시 없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책은 좀 강력한 편이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대책으로는 그간 나온 것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예, 서울의 상승세 그리고 지방으로 퍼지는 그 양상을 막아야 된다는 그 위기의식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예, 7월부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값은 잇따른 규제에도 24주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승폭이 더 커지고 과열 범위도 수도권과 규제 해제 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예. 이번 대책에서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대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원이 넘는 집은 아예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다른 집을 살 생각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조치긴 합니다만은 정부로서는 LTV 규제가 그만큼 뭐랄까 효과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제일 좋았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을 뜻하는 LTV 규제는 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9월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도 각종 조치를 내놨지만 잘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을 해서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중에 유동자금이 퍼지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보다 돈줄을 죄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번 대책이 정부 생각대로 잘 먹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강력한 대출 규제에 세금 또 자금 출처 조사까지 한꺼번에 오는 만큼 예. 당장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 자체가 안 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도 힘들 거라는 얘기죠.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이냐는 겁니다. 예.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보면 8.2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13 부동산 대책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요. 예.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수요를 누르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은 곧 내성이 생기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는 거죠. 또 전체 수요를 억누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역시 함께 묶여서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 이제 가격이 낮아지려면 시장에 매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 측면은 어떻습니까? 네,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서도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예. 이 세금 부담을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려고 동요를 하고 나선 것이죠. 그간은 보유세를 올려도 양도세가 많아서 또는 집값이 더 올라서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었던 거죠. 예.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집값이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만약 이번에도 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단중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면 그 다음에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우선 강남발 상승세만은 무조건 막겠다는 겁니다. 예. 이 대출과 세금 규제,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까지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이를 두고 사실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 수준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거래가 확 줄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예. 앞서 정부에선 이 부동산 대책은 수만 가지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LTV 비율을 더 올리거나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부터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는
모두 팔고 한 채만 남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인사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심수미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1명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가격이 3년 전에 비해 40% 이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도곡동과 잠실의 아파트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 서울 공덕동과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가진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재산은 각각 3년 만에 약 11억 원씩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했지만 6개월 이내 매각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임용에 있어서 잣대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가운데에서도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은 이번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반포동과 청북 청주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 예외가 됐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